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되면서 명동이나 마트 풍경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나가게 되면은 방역을 하죠. 코로나19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다 보니까 온라인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3월 소매 판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카드 국내 승인액은 꾸준합니다. 신용카드를 꾸준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사람 모이는 곳을 기피하다 보니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온라인 쪽은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소매 충격보다는 채널 변화입니다. 온라인 성장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음식료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하면은 핵심 카테고리가 되는 거는 가전이나 패션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식품과 서비스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식품과 서비스의 비중을 올라가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지금 이 새벽 배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쿠팡 로켓프레시 들어보셨죠? 마켓컬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쓱배송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새벽에 음식료를 갖다 주는 새벽 배송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새벽 배송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4천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배송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유통 채널의 변화에서 유통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은 온라인이 이기겠죠.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보시면요, 오프라인 업체들, 온라인 업체들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 성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쿠팡은 6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이거는 롯데마트와 동일한 수준이고 이마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기존의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가진 업체들은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것은 아니죠. 온라인 쪽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협업을 해서 쓱닷컴을 만들었고요. 롯데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을 해서 롯데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온라인은 이기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온라인 기반 업체들이 이길지 오프라인 업체들이 이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재 유통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을 보실 것이 아니라 이미 전자상거래 패권이 결정난 미국이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연간 15%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권을 가진 게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을 점유를 했고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60%를 점유하였습니다. 이 두 개 기업들을 굳이 국내의 치열한 유통 전쟁 속에서 누가 살아남지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두 번째는 알리바바입니다. 처음 아마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은 모두가 아시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쪽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단순히 리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어떤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업부별 매출 증가율입니다. 리테일 사업은 전자상거래에 기반으로 해서 연간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리테일 성장 이상으로 더해주고 있는 신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자 판매, 서드파티라고 불리는 사업 하나,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불리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AWS입니다. 이 세 개 사업이 아마존닷컴의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 배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땅이 큽니다. 이런 것을 1일 만에 모든 물품이 도달할 수 있게 아마존닷컴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아마존이 직접 사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닷컴에 직접 입점을 해서 팔려고 하는 제3자 판매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런 업체들에게 풀필먼트, 즉 물품을 포장하고 보관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일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충성도를 가진 유료 회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마존의 경우에도 식료품 배달을 새로운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 아마존 프레시의 배송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아마존에 대한 충성 고객은 점차 증가할 겁니다. 또한 신사업인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가진 클라우드 기업이고요. 다음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사업, 이것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온라인 약국을 인수하였고요. 지금 아마존 프라임 회원한테 의약품 배송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산업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을 꾸준히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최근에 말이 많죠.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인데 지분을 청산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60%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는 이제는 전자상거래 시장 장악이 끝났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지출하고 있는 신유통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알리바바의 커머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고 나간다고 하는 이 매각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베팅할 수 있는, 알리바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신유통 전략, 성장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진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프라인 배송을 할 수가 있는 매장을 늘려야 합니다. 이걸 위한 슈퍼마켓인 티몰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인 허마를 지금 만들어서 음식료품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폭이 낮은 3, 4선 도시에도 거점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알리바바의 강력한 전자상거래 점유력은 아마존을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성장 포인트 다른 걸 하나 더 볼 것은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중국 1위의 클라우드 업체인데요. 중국 1위인 것만 하더라도 글로벌 4위입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사업이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아마존과 같이 신성장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가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